이번 주 시장을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위클리뷰 오늘도요. 우리은행 WM 그룹 박석현 부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사실상 수익률로 보면 상승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답답했던 한 주였다라고 느끼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사실 빅 이벤트가 여러 개 있었던 한 주였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변곡점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 심리도 있었으니 더 답답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난 주말 잭슨홀 회의가 기대 예상보다도 좀 좋은 결과를 네.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았는데 바로 다음 날 화요일 날 올랐던 부분을 상당 부분 이렇게 되돌리면서 상승 탄력은 좀 약화돼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일단 9월달 FOMC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많이 걷어내 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는 부분은 플러스 부분으로 계속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뭐 예상보다 크게 뭐 상회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예상치는 넘어서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이던스 부분이 시장이 예상했던 다음 분기 매출액보다도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더 좋은, 더 높은 수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리고 AI 산업 투자에 대한 어떤 버블 우려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GPM이죠.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추가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에 대한 의문감도 상당 부분 불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지금 3,200포인트 안착에 상당히 좀 힘겨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내부적으로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 방산, 원전 관련주들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배당주 같은 경우는 9월달 그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어떤 수정 과정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확인 필요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영업이 전망치가 지금 전혀 움직이고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향 조정적으로의 어떤 반전 움직임이 전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익 측면에서의 어떤 모멘텀은 약간 좀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의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가는 종목만 계속 가니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좀 숨통을 틔워주진 않을까요? 다음 주 주요 일정 좀 살펴보면서 지금 부부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인지 하나씩 뽑아볼게요. 어떤 일정 주목하고 계세요? 뭐 일단 뭐 오늘 밤에 발표될 이제 PC 물가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하지만 뭐 다음 주는 이제 보게 되면 이 1일 날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8월 수출입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8월 한 달간의 수출입 동향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은 관광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뭐 약간 서비스 산업 쪽의 어떤 통계인데 뭐 아무래도 지금은 제조업 쪽의 그쵸, 어떤 그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8월 수출 실적은 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그러니까 그 경제지표 예정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주 초반이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주말에 발표될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어떤 그 9월 초에 시장 흐름에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입 지표 안에서는요, 반도체가 확실히 그렇죠. 또 핵심이겠죠? 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8월 달 우리나라 수출은 한 금액 기준으로는 한 59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달에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약간 줄어드는 양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8월 초에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부분도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전년 동월 대비 기준 그 예상치가 플러스 2% 정도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계절성을 좀 감안하더라도 수출 경기가 본격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플러스 증가율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수출 경기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은 아직 뒷받침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국 수출이 조금 계속 부진한데 여기에 지금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도 약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생각보다는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7월 달에도 30% 수준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8월 20일까지 어떤 수치도 3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수출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4%,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수출 경기를 어떤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 이게 반도체 수출이 그 대만을 포함한 미국향 수출이 지금 7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85%나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국 쪽이 문제인데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여전히 국가별로는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홍콩을 포함했을 때. 근데 이 수출 증가율이 올해 내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이 부분이 좀 미국향 수출 또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향 수출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경기가 좀 호전되는 부분을 좀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하고 대만을 합친 반도체 산업의 수출 비중이 한 32% 정도 되고요. 홍콩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지금 39% 정도.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이게 거의 지금 많이 좁혀졌고 올해 안에는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존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향 수출 외에도 중국 쪽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얼마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수출 경기에도 그렇고 반도체 주식들의 어떤 실적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우리 확인했잖아요. 지금 가이던스에서 중국 매출이 안 잡히면서 이 부분에 조금 실망한 시장, 뭐 데이터 센터 매출 쪽에서도 실망을 하긴 했지만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또 실적 발표 이후 주춤한 건데 우리도 8월 이제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 중국 매출 비중이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이는지 여부 좀 찬찬하게 뜯어보면서 전반적인 데이터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주 미국의 경제 지표 산적하게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어떤 지표에 부부장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주중에 발표될 지표에는 ISM 지수들이 이제 발표가 되게 네. 됩니다.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되고 이제 제조업 지수, 먼저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두 지수 모두 그 직전 월에 비해서는 반등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안 좋게 나와야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0 밑으로의 어떤 경기 좀 위축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이어가기보다는 좀 반등을 해주는 게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보다 이 서비스업 지수가 좀 더 중요한데 미국 그 ISM 서비스업 지수는 미국 경기를 좀 그 소비 측면에서 이제 뒷받침해주는 요인으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수는 조금 반등을 해주는 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 중반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8월달 미국 고용지표는 그전 달하고 비교해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지금 직전 달에 한 7만 3천 명 정도 늘었는데 이번 달에도 한 7만 명대 정도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8월 달 수치죠. 네. 이 정도로 나와준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크게 어떤 악화되지 않고 금리나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예상됐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너무 많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고용이 상당 부분 좋은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금리나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꺾이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고용 증가세가 상당히 미약한 또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 경기에 대한 충격 우려가 상당 부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주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예정된 미국 고용 지표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 나와주는 게 적당히 잘 나와줘야겠네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처럼 이게 고용 보고서 충격이 있었잖아요. 예. 지난달 왜냐하면 그 당일의 고용 수치보다 맞습니다. 지난 예. 전달에 이제 수정치가 조금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러할 여파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낙 미국 고용 지표가 다소 좀 변동성이 최근 좀 크게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난달에 고용 지표는 한 7만 명대를 기록한 신규 취업자 수,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쳤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직전 2개월치가 25만 명 이상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안겨줬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발표될 지표에서 지난달 기록했던 7만 명대의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좀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지난달에 기록했던 것처럼 지난달 수치가 급격히 하향 조정이 된다면 물론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쇄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 수준 정도가 발표되는 게, 그리고 직전월에 대한 어떤 조정 수치도 큰 폭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주식 시장에는 좀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큰 충격 없이 예상대로 잘 나와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8월 시장을 뒤로하고 9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9월은 참 좋지 않은 달이었어요. 예. 이번 9월도 좀 지지부진할까요? 일단 8월 달이 지금 한 2% 정도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5개월 만에 하락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지금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이제 나온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4개월 연속 오르면서 많이 오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고 30% 정도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8월 달 조정폭은 그렇게 큰 우려를 할 만큼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자면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시간으로 9월 16일, 17일,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8일 새벽에 발표될 9월 달 FOMC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려 정부 정책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보다 FOMC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예,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연준이 연속적인 또는 금리 인하 기조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발표될 연준의 점도표가 올해 점도표가 기존의 예상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소 좀 매파적으로 발표가 된 바 있는 내년도 점도표가 이번에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9월 중순 이후의 시장 흐름에 어떤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음 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8월 달 고용 지표의 결과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가늠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기국회에서 우리나라 국내 변수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얼마만큼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말 큰 실망감을 준다면은 이제 회피 물량이 한 번에 좀 출회되면서 미끄러질 부분 또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래도 좀 나름 스무스하게 지나갈지 여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가 그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켜주는 수준이 될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요건 이게 원복되는 수준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배당 관련 쪽으로도 또 수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코스피가 좀 건조한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부디 9월 순조롭게 좀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